모든 질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을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내장 지방이 빠진다고 꼭 체중이 빠지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방 연소가 훨씬 더 잘 일어났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혈당이 막 오르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가장 위험한 건 현실성 있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1타 자세 나이신이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배를 더 홀쭉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락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뱃살이 너무 많아졌어요. 올케님 뱃살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이제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년 여성들의 체형이 그 올챙이 또는 오뚜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전체적으로 뚱뚱한 게 아니고 삐쩍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얼룩 나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마른 비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비만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키와 몸무게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MI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본인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나누기 키 곱하기 키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30이 넘어가면 좀 심한 비만이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뭐 25에서 30 뭐 이렇게 구간별로 이제 약간 뭐 위험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30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게 위험한 건가요? 자, 근데 이제 너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비만이 되면요,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합병증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야식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술자리도 많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막 담배도 많이 피시고 이런 분들, 우리 회사에 입사할 땐 나는 슬림하고 이렇게 핸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과장님 체형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보면 위험 신호가 뜨는 부분들이 있죠.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전 단계 또는 당뇨, 지방간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하게 되면 결국 뭐 인슐린 저항성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식욕을 조절하는 뭐 아디포넥틴, 렙틴 이런 호르몬의 이제 대사에도 문제를 생기게 되면서 우리 몸이 점점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고 몸에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 지방 자체가 우리 몸에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뭐 인터루킨 6나 뭐 TNF 알파 같은 이제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계속 분비게 되니까 뭐 여기저기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몸의 대사들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혈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장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죠. 그러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뭐 협심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뇌경색 같은 것까지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비만은 모든 질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점점 이런 대사증후군, 성인병으로 가면서 내 몸이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질환이 되면 그 순간에는 정말 치료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의 다짐만으로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없는 구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마른 비만은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마른 비만인 분들은 체중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BMI는 정상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인바디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체성분 검사 해보면 복부만 비만이다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탁 잡으면 배를 잡았을 때 좀 얇게 잡히냐 아니면 정말 옛날에 정금서적처럼 잡힌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피하 지방이 많은 건데 잡히지는 않는데 나는 배가 많이 나왔어 이런 분들 우리가 내장 지방이 많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피부 밑에 있어서 제가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지방층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복부 CT를 찍어보면요, 고기 안에 마블링 끼어 있듯이 여러분들 순대 드시면 그 장들 겉에 있는 장각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사이에 지방이 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 안에 장기들 사이에 이렇게 이미 지방이 꽉 끼어 있는 거죠. 근데 피하 지방도 위험하지만 복부 장기 쪽에 있는 이런 내부에 있는 지방이 훨씬 더 성인병을 일으키거나 몸에 더 나쁜 영향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을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올챙이 그 체형, 올챙이 배 사람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일주일에 저는 3번 딱 30분만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한 10년 정도 해왔는데 아이 출산했을 때 빼고 임신했을 때 이제 그 완전 이제 원래 몸무게로 이제 복귀하는 한 6개월 기간을 빼고는 거의 저는 체중이 항상 거의
거의 일정한데 연말에 좀 늘어납니다. 이렇게 연말에 모이면 늘어나는데 이제 그거의 비결이 바로 이제 이 운동인데요. 바로 이름하여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이에요. 그래서 HIIT라고 하거든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요, 이제 계속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한 20초 정도는 굉장히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고 40초 정도는 그거보다 상대적인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해내서 그 운동을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러닝머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 그럴게요. 그러면 우리가 9 정도 하고 이렇게 달리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9 정도는 20초를 굉장히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0초는 6 정도로 해놓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그거를 5분, 5사이클에 5분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으면 좀 휴식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거를 5분 정도 하는데, 저는 처음보다는 이제 좀 늘렸으니까 그거를 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 5분 정도는 9로 해서 달리고 10분 정도는 6으로 해서 걸어요. 컨디션이 좀 더 좋다 그러면 10분을 뛰고 20분을 걷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을 이제 계속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운동의 강도와 자기의 이제 체력에 따라서 조절을 해나가면 되는데, 달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계단 오르기를 하셔도 되고, 같은 스쿼트를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정자세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요, 그거를 계속 같은 자세로 50개, 100배를 하지 마시고 스쿼트를 좀 빠르게 20개 정도 하시고 나머지 40개는 천천히 하신다. 아니면 어렵나? 그러면 10개 하시고 20개 하신다. 이런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러 나가실 수 있으면,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책을 할 때도 막 세워라 내워라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걷지 마시고 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걷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뛴 다음에 나머지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1분을 그렇게 했으면 2분은 좀 천천히 걷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효과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근육량이 붙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이 잘 빠진 체질이 되어서 이 근육이 꼭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산소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운동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구력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도도 감소하고 여러분들 기분도, 우울감도 감소하고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 올챙이 배쪽 먼저 빨리 없애고 싶은데 어떤 운동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내장 지방이 빠진다고 꼭 체중이 빠지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같이 1대1로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유산소 운동만 시킨 그룹이랑 식단이랑 유산소를 같이 한 그룹, 체중은 어디가 더 많이 빠졌겠어요? 당연히 식단을 한 그룹이 훨씬 더 많이 빠졌겠죠. 근데 내장 지방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도 당연히 유산소만 한 그룹은 사실 체중은 변화는 없는데 내장 지방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유산소와 식단을 같이 하면서 체중이 빠진 그룹은 더 많이 빠졌어요, 내장 지방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유산소만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산소만 한 그룹과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근력 운동을 같이 한 그룹이 훨씬 효과가 좋았다는 거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죠? 선생님, 유산소를 먼저 할까요? 무산소를 먼저 할까요? 근력을 먼저 할까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한 뒤에 유산소를 했더니 오히려 지방 연소가 훨씬 더 잘 일어났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에 관련된,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내가 이제 짧은 시간에 운동을 좀 하신다 그러면, 사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약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이제 달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마무리로 조금 빠르게 걷기를 이렇게 하는데, 막 그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스쿼트를 빠르게 운동을 한 다음에 걷기를 좀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식단까지 조절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올챙이배, 내장 지방을 태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16대 8, 뭐 24대 24,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해보면 가장 좋은 거는 16대 8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드시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8시에 식사를 끝내셨어요. 그러면 아침 8시까지 되면 12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심에 드시는 1시, 2시 정도가 되면 16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 12시간부터 해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16시간의 공복 기간을 가지시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혈당들이 쭉쭉쭉 떨어지면서 지방을 연소하는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은 몸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안찌는 체질로 바뀌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 자가포식은 뭐냐면 오토파지라는 건데, 우리 몸에서 세포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 죽었다가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이클이 돌아가다가 잘못되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세포가 없어지지 않으면 처음엔 염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염, 아토피, 천식 이런 질환들이 자가면역 질환과 연결된 염증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세포가 정말 잘못된다 그러면 암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자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이 오토파지, 간헐적 단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보시면요 정말 체질이 개선되면서 정말 건강하고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16대 8을 지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간헐적 폭식이 돼버리면 안 돼요. 16시간을 내가 굶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점심을 드시는데 자 우리 스타벅스 가서 바닐라 라떼 그리고 치즈케이크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쫄쫄 굶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당이 들어와요. 얘는 언제 또 먹을지 몰라 쌓아놔야 돼 해서 몸을 막 비축을 하고 혈당이 팍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헐적 단식에 우리 시간이 끝나고 나서 처음 드시는 식사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지키시는 게 당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도록 처음에는 섬유질을 좀 드시는 게 샐러드나 야채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고기를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밥 같은 종류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가시면 코스 요리 드시면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찬이랑 이런 것들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나물이나 야채, 콩나물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반찬 같은 것도 드시고 마지막에 쌀밥 같은 것들 순서로 좀 드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혈당이 막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뭐 유소아 청소년, 그다음에 뭐 암 환자분들이나 근육량이 없으신 마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강한 분들 하지만 비만이라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아침 식사를 꼭 챙겨서 드셔야 되는 분들 뭐 특히 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심장 쪽, 콩팥 쪽 질환이 있어서 무기질 이런 대사가 잘 지켜지셔야 되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분들은 당이 올라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살코기, 콩 이런 식물성 단백질들, 그다음에 생선 이런 것들, 나토 이런 것들 우리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섭취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좀 야채 종류들, 비타민군들 이런 것들을 같이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사실은 음료수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은 꼬맹이들도 지방간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뽀로로 음료수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탄산 음료들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제로를 그래도 혈당이나 우리가 비만이나 여러 가지 성인병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합성 과당이나 당류가 첨가되지 않은 것들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음료수다. 당함류가 높은 음료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간헐적 단식인데 간헐적 단식을 매일 하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은 적응을 좀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평일 주중에는 꼭 지키려고 하고요. 토요일 이럴 때는 저희도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치팅데이를 가져요. 근데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 또 다시 그 사이클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 엄격하게 힘들게 스트레스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트 관리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좀 지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했다가 치팅을 했다가 치팅을 했다가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올챙이배 우리 몸속의 내장 지방이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고 그래도 비교적 쉽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 이 내장 지방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우리 날씬이들 더 날씬해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